당신의 뇌가 지금도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마치 안경처럼 현실을 왜곡시키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확증 편향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이미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생각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믿음을 지켜주는 이야기만 귀에 쏙 들어오고 반대되는 말은 듣고도 흘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특별한 누군가만 겪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무심코 빠지게 되는 흔한 심리 함정입니다. 실제로 1960년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2, 4, 6이라는 숫자 3개를 보여주고 이 숫자들 사이의 규칙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수에 2씩 더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8, 10, 12처럼 자신의 가설에 맞는 예만 계속 제시했습니다. 정작 실제 규칙은 단순히 증가하는 수였는데도 말이죠. 이 실험을 통해 웨이스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에 맞는 증거만 찾으려 하는지 증명했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가 넘쳐나죠. 어떤 방송에서 이 음식은 혈압에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을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먹고 나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그 음식의 부작용이나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좋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어느 날 TV에서 마늘이 혈압을 낮춘다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늘 관련 정보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늘 효능에 대한 기사, 마늘을 먹고 좋아졌다는 후기, 마늘 요리법까지. 하지만 마늘이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나 개인차가 클 수 있다는 경고는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사가 약물 치료가 더 안전하다고 말해도 의사들은 자연요법을 싫어한다며 외면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뉴스나 가족 대화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관점이 있으면 그와 맞는 기사나 발언만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쪽 의견은 괜히 불편하거나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대화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는 싸움으로 흐르고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존 믿음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죠. 반면 기존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쉽고 편안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믿음이 맞다는 확신을 얻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정보 환경도 확증 편향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인터넷 검색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전에 검색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SNS 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요를 누른 내용과 비슷한 정보만 계속 보여주죠. 이런 필터 버블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생각만 강화되는 정보에만 노출되게 됩니다. 이처럼 확증 편향은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는 재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만 찾게 됩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는 외면하죠. 이렇게 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한다면 조금씩 줄이고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부러 반대 의견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게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다른 시각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약은 무조건 좋다라는 말이 들리면 왜 좋지 않을 수도 있는가?
를 다룬 글이나 연구도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왜 이게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받아들이기 전에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나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지 혹은 단순한 입소문에 불과한지 확인하는 거죠. 특히 요즘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정보가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진실효과라고 부르죠. 같은 건강 정보를 여러 블로그나 카페에서 반복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더 정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잘못된 정보가 계속 복사되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병원, 정부기관, 보건소, 오랜 경력의 전문가처럼 검증된 출처를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반대로 카더라식 정보, 유튜브나 블로그의 자극적인 주장만 믿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의 의견은 더 신뢰할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해 보세요. 이 정보를 믿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원하는 답이다라는 감정적 반응이 든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거부한다면 그것도 확증 편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점검 루틴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오늘 내가 믿은 말 중에 혹시 내가 좋아서만 믿고 싶은 건 없었나?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한 건 없었나? 를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곧 오른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만 더 크게 믿은 건 아닌지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묻는 것만으로도 확증 편향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기입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면 내 생각만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배경,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확증 편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믿음을 지켜주면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다 의심하고 분석한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위험해집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돈 문제, 가족 관계처럼 삶에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와 의견이 자꾸 부딪힌다면 내 생각만 옳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저 아이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대화를 부드럽게 풀고 갈등을 줄여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다고 단정하기 전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증 편향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 바로 확증 편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적이 많았지 하고 공감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 생각을 절대적인 진실로 착각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노후를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인생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